안녕하세요. 브랜드 기획자 김용민입니다. 오늘은 내 매장이 프랜차이즈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. 그때 제가 생각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3가지 정도가 해당한다고 하면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, 첫 번째, 다중점포. 그 중에서도 내가 매장을 3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다. 자, 두 번째, 고객 재방문율이 40% 이상이 나는 되는 것 같다. 정확한 수치로 하시면 그냥 감 느낌 정도만 있어도 되거든요. 한 40% 정도는 오는 것 같은데. 자, 세 번째, 조리와 서비스가 표준화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입니다. 네 번째는요, 인건비 구조가 단순하다. 다섯 번째, 수익성에 대한 내가 계산이 어느 정도 된다.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면 프랜차이즈를 해볼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3번, 4번, 5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했어요. 서비스가 표준화됐었고, 인건비가 단순했고, 수익 구조가 간단 명료했습니다. 저는 이 3가지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였고요. 이건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. 프랜차이즈는 보통 하신다고 하면은 인지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하세요. 근데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냐입니다.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느냐,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럼 저도 만약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어요, 이렇게 하면 매출이 더 올려요,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조화됩니다,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관리 포인트가 줄어듭니다. 그래서 내 사업을 구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. 이 구조화가 단순화될수록 사업이 간단 명료해지고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면서 다량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. 만약 나 혼자서 매장을 현재 3개, 4개, 5개를 하고 있다. 근데 각 매장마다 운영 방식이 다 다르면은 똑같이 5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구조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일이 계속 주먹구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이 사업을 구조화 시켜주고 단순화 시켜주는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, 그리고 내 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가 단순화시키거나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일 이 3가지 정도에 좀 해당이 된다 하시면은 프랜차이즈를 좀 고민해 보셔도 되고, 또는 다량으로 점포를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, 이런 경우에도 한번 구조적으로 내 사업은 어떤가 하면 살펴봐도 좋고요. 예,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, 지금은 이제 굳이 설명하고자 개수로 하였는데, 저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래 저희 회사 직원이 거의 한 40명에 육박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구조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15명에서 40명이 하던 일을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사업에 대한 구조화가 좀 필요하거나 간단 명료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프랜차이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내 사업을 하여튼 구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5가지 체크리스트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아까 첫 번째가 점포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운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과거사에 있는 내 매장을 통해서 운영 데이터라는 거는 확보가 되게 되면은 정확도라는 게 조금 올라가고,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 가서 해보는 거랑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던 선입견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입니다. 현실을 좀 보는 눈이 있는 상태이거든요. 두 번째는 고객 재방문율이 40% 이상인 경우입니다.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, 지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중에 제일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신규 고객 창출입니다. 그런데 재방문율이 40%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 매장의 서비스가 고객을 가두리 이렇게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왜 우리 양식장도 가면은 물고기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꺼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 둑이 있을 거잖아요. 이 둑 형태에 있는 거를 이제 가두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이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척도가 재방문율입니다. 신규 고객은 내가 물고기를 새로 집어넣는 거, 그럼 이제 들어왔던 물고기들을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는 거, 그럼 여기서는 재방문율이 40% 이상 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서 내 양식장에 이 고객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.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서비스가 고객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재방문율이 40% 이상인 경우가 중요하다. 세 번째는 조리, 서비스의 표준화입니다.
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매장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그니처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. 이것을 표준화시킬 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, 이거는 시스템화의 가능성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. 내 프랜차이즈를 시스템화할 수 있느냐, 요게 이제 이 세 번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인건비 구조의 단순성입니다. 이 인건비는 오너의 사실 성향에 따라 엄청 바뀔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매장 한 160개를 움직인다 하면은 누군가는 50명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단순화되고 표준화됐다라고 하는 거면 직원이 하는 역할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.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채용한 직원들의 역할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. 지금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게 곧 매뉴얼화가 자동 이제 글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내 서비스, 그 다음에 뭐 레시피 같은 것들이 표준화가 가능한지,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다섯 번째는 수익성인데, 이건 이제 뭐냐면은 공급가랑 판매가가 계산이 되는 상태이거든요. 의외로 이제 뭔가 내가 하다 보면은 내 상품의 공급가액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매출은 분명히 높게 나왔는데 딱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라? 남는 게 왜 이렇게 없지? 이거는 지금 공급가랑 판매가에 대한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, 이거에 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좀 능해요. 이렇게 말씀은 좀 그런데, 저는 이 어떤 제품을 보면 이게 대략 공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가 계산이 딱 쓰거든요. 그래서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은 얼마 벌었고 나 얼마 벌었어,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대략적인 공급가액, 판매가액이 구분이 되시는 분, 이게 되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2가지는 채우면 되는 건데, 최소한 이 5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1가지밖에 모른다. 그럼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던가 뭔가 운영을 하면서 4가지를 채운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럼 프랜차이즈는 뭐냐? 이 5가지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 5가지가 되도록 내가 그걸 다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이거에서 얼마 벌었대, 막 매출 높대, 이게 아니라 내 사업이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,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고, 이건 꼭 프랜차이즈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. 내 매장도 그렇게 좀 시스템화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. 하다못해 여기 지금 피부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사람 많아지니까 관리사 여러 명 뽑았다가 간호사 여러 명 뽑았다가, 이게 아니라 운영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. 거기에 맞추어서 관리사는 연봉 얼마에 몇 명, 뭐 간호는 몇 명, 그리고 우린 서비스는 어떤 걸 제공하고, 이게 쳇바퀴처럼 짝짝짝 굴러가야 되거든요. 이런 것처럼 꼭 내가 뭐 프랜차이즈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되고, 만약 내 매장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나는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대략적인 좀 이제 구도가 나왔다, 그러면 그때는 얘를 복제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. 이게 프랜차이즈고, 아니면 나 혼자서도 뭐 다중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이 5가지 그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. 프랜차이즈를 뭐 제 것만 성공시켰던 게 아니라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몇 가지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근데 해보면서 느꼈던 게, 프랜차이즈 하려면 뭐 인지도나 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도 집에 앉아서 고민하는 게, 이걸 조금 더 시스템화할 수 없을까? 이걸 조금 더 루틴화 시킬 수는 없을까? 저도 앉아서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.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하다못해 이 지금 촬영을 뭐 한다고 해도 이거를 어떠한 계획 없이 하게 되면은 제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. 그냥 PD님하고도 계속 뭐 얘기하고 뭐 하고.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날짜를 정해서 어떤 루트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계산을 해보고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하겠네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, 이거를 막 그냥 연락 오고 뭐 한다라고 막 그럴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저 혼자도 그런데 내 매장 하나 운영한다 그러면 최소 2명, 3명, 4명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내 매장에 대한 운영이 조금 구조화되고 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직원 만족도도 올라갑니다. 왜냐면 자기도 역할이 딱딱딱 정해지거든요. 그러면은 직원도 오래 일하게 되는 거고, 오래 하는 직원이 또 많아지면 또 제가 편해지는 거예요. 이런 것처럼 너무 매출과 이런 쪽에,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건 좋지만,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 매장이 됐든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이게 구조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.
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,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복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 내가 한 3가지 정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얼추 해당되는데 정도만 돼도 좋습니다. 그건 다듬으면 되는 거고, 부족한 나의 한두 개는 채울 수가 있다. 그래서 3가지만 해당이 되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좋은 기회예요. 이 기회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못 알아보는 거는 그거는 좀 나의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3가지, 5가지 중에 3가지 해당되시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업종별로 좀 특장점들이 있거든요.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는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. 무인 카페, 스터디 카페, 음식점, 뷰티, 미용 쪽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거든요. 그 4가지 업종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